불과 2년 전만 해도 연준의 영래포 잔액은 2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8월 말 기준 잔액은 300억 달러 남짓으로 사실상 고갈된 수준입니다. 그동안 시장에 넘쳐났던 달러 유동성이 거의 사라졌다는 신호입니다. 개념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레포란 금융기관이 채권을 담보로 현금을 빌리는 단기 거래를 말합니다. 은행이 연준이나 다른 기관에 국채를 맡기고 하루 동안 돈을 빌려 쓰는 겁니다. 레포는 연준의 유동성 공급 수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영래포는 금융기관이 현금을 맡기고 채권을 담보로 받는 거래입니다. 연준 입장에서는 시장에서 돈을 흡수하는 수단이 됩니다. 머니마켓 펀드와 같은 돈을 연준에 잠시 넣어두고 안전하게 이자를 받는 구조죠. 정리하면 금융기관 입장에서 레포는 돈 빌리기, 영래포는 돈 맡기기입니다. 연준은 이 두 수단을 통해 단기 유동성을 조절합니다. 그렇다면 연준은 왜 굳이 영래포를 할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 양적 완화로 시중에 돈이 넘쳤을 때 연준은 영래포를 통해 시중의 초과 유동성을 빨아들였습니다. 둘째, 영래포 금리는 이 정도의 이자는 최소한 보장된다는 의미라서 단기 금리의 하한선을 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운용처를 제공해 단기 금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지탱합니다. 그런데 영래포 잔액이 바닥을 드러낸 겁니다. 이 말은 시중에 놀고 있는 달러가 거의 없다는 뜻이죠. 앞으로 연준이 대차대조표를 더 축소하거나 재무부가 국채를 더 발행해 자금을 흡수하게 되면 다음 단계로 은행들의 준비금이 줄어드는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준비금은 은행들이 연준에 보유하는 예금 같은 겁니다. 은행 간 결제나 규제 비율 충족에 꼭 필요한 운영자금이죠. 준비금은 은행 시스템을 유지하는 필수 연료통입니다. 준비금이 줄어들면 단기 금융시장은 곧바로 긴장합니다. 그렇다면 이 현상이 일시적인 이유에 의한 것인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일시적인 이유로 분기 말이나 세금 납부일 같은 시기에 단기 금리가 급등하는 계절적 패턴이 있습니다만 이번 상황은 구조적 요인이 더 큰데요. 미국 재무부가 일반 계정, 즉 TGA를 늘리기 위해 단기 국채를 대규모 발행하면서 시중 자금을 흡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TGA는 연준 안에 있는 미국 재무부의 주계좌입니다. 세금이나 국채 발행으로 들어온 돈은 TGA에 쌓이고 정부가 지출을 할 때 돈이 빠져나갑니다. TGA 잔액이 늘어나면 민간의 돈이 빨려 들어가서 유동성이 줄고 TGA 잔액이 줄면 정부 지출이 늘어나 시중에 돈이 풀려 유동성이 늘어납니다. 최근 TGA 목표가 높아지면서 시중 유동성은 계속 흡수되는 중입니다. 정리하면 영래포 고갈은 단기 국채 금리가 영래포 금리보다 높아져 머니마켓 펀드 자금이 영래포에서 단기 국채로 이동했고 재무부가 TGA 확대를 통해 민간 자금을 흡수하고 있고 연준이 양적 긴축을 지속하면서 준비금이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9년 9월 세금 납부일과 대규모 국채 결제가 겹치면서 준비금이 줄어드니까 레포 금리는 하루 만에 10% 이상 폭등했습니다. 소포도 순식간에 5%를 넘어섰죠. 결국 연준은 긴급 레포 자금을 투입하며 불을 껐습니다. 소포는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하루 동안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금리로 단기 무위험 기준금리 역할을 합니다. 현재 소포는 약 4.3% 수준인데요. 2019년처럼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면 소포가 단기간에 7에서 8%까지 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런 달러 유동성 경색이 신흥국에는 어떤 의미일까요? 신흥국 통화는 달러가 귀해지면 달러 대비 약세 압력을 받습니다. 특히 경상수지 적자가 큰 나라, 외채 의존도가 높은 나라가 먼저 흔들립니다. 외국인 자금은 안전한 달러 자산으로 이동하고 신흥국 증시와 채권 시장에서 빠져나갑니다. 달러 유동성이 줄면 신흥국 자산은 역풍을 맞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영래포 잔액이 사실상 고갈되며 이제는 은행 준비금이 달러 유동성의 마지막 방어선이 되고 있습니다. 2019년 레포 사태 같은 단기 금리 급등이 재현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며 그 파급은 곧장 신흥국 통화와 증시로 번질 수 있습니다.